89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저자 유신익. 출판일 2024년 4월 1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경제를 알자. 책 소개. 여의도 금융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글로벌 투자 전략가로 일하면서 탁월한 분석력과 예측 능력을 보여 익히 유명한 유신익 박사의 첫 저서이다. 이 책은 미국의 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방식 및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글로벌 경제 금융의 순환고리에 대해 MMT 현대화폐 이론을 기반으로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기 속에서 과거의 경제 원론과 금융 이론으로는 현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따라가기에는 힘들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기존 경제 이론은 모두 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유신익 박사의 책은 혼돈의 경제를 읽어내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기축통화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글로벌 국가들의 통화 주권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세계 통화의 패권을 장악한 미국 달러와 세계 경제의 상관성, 미국 붕괴론의 허와 시를 다루고 그 실제적인 전망을 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책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금융통화 정책과 통상 정책을 이해하는 데 현 시점에서 최고의 지침서로, 특히 글로벌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뿐 아니라 향후의 대책과 대응의 방편까지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30년 동안 저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의 변화 가능성과 미국의 과다한 부채 규모, 재정 적자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과 같은 국제 경제 측면의 이슈, 그리고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같은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 책은 현대화폐 이론을 기반으로 금융정치, 국제경제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기에 현재 금융시장 및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는 세계 경제 흐름과 세계화폐의 현재 및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와 역사적 맥락까지 아울러 보여주며, 나아가 그것이 우리 경제와 나의 삶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처하는 자세까지 제시한다. 글로벌 경제 이슈들은 단지 국가 차원의 관심사를 넘어 각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직접 혹은 간접 투자를 통해 본인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증가시키는 시대이기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후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식은 팔아야 하나? 집을 사야 하나?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나? 등등 나를 기다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나만의 답이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나의 결정 불안에 힘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유신익. 투자 전문가. 케이프투자증권과 현대차그룹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글로벌 투자 전략가로 재직하며 그 실력을 널리 인정받았다. 이후 신한은행 S&T 센터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자산전략가로 근무했다. 현 경제 상황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분석력과 그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전망을 예측하는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매경 이코노미 베스트 투자 전략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경제 순환의 시대를 이겨내는 구체적인 노하우. 최근 수년간 많은 독자분들은 경제금융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접하면서 희망, 기쁨, 행복, 환호, 절망, 슬픔, 불행, 공포 등과 같은 수많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최근까지는 이전과는 또 다른 불안과 공포를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감정과 불안의 마음이 현실에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고 스스로 경제금융을 판단하려는 마음의 문까지 닫게 되신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현실에서 수많은 경제 정보를 듣고 실망한 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려는 마음을 닫고 역설적으로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예견을 따라다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금융 문제는 현실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에도 오히려 가장 남들에게 의존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투자자인 A씨가 여기에 투자하면 노후 자금을 불릴 수 있다고 했어. 유명한 금융기관에서 이런 투자를 하고 있으니 나도 해야겠어. 저명한 경제학자 말로는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변모하니 이제는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면 성공할 거야라는 식으로 내 삶의 경로를 남에게 맡깁니다. 나의 경제금융 활동의 경로를 타인의 판단과 예측에 맡겨 피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금융권에서 유행했던 펀드의 몰락, 누구나 유망한 것으로 전망한 블록체인 사업의 실체, 고급 정보로 취득했던 새로운 상권 지역의 몰락,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여겨진 새로운 자영업의 악화 등 정보와 현실이 괴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한때 유행한 위기론, 붕괴론, 미국 주가지수의 몰락 가능성 등까지 생각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접하는 많은 정보들이 유용하게 맞아 떨어진 적은 적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한 분들은 한 차원 더 나아가 차라리 미래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미래를 말해주면 좋겠다라거나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참고해야겠어라는 생각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금융에서 정확한 답과 예측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경제금융은 매 순간이 중요한 타이밍이고 항상 반대의 저편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일종의 다중 차원의 게임입니다. 이 때문에 한순간의 사건과 우리가 이미 확인한 과거의 사실들로만 향후의 경제금융을 바라보면 미래와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생동하는 경제의 DNA에 편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저명한 이론, 이성으로 해석되는 정론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과 신이론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원래 경제는 이러했어. 원래 경제 이론으로 맞지 않는 정책은 쓸모없어라는 고정된 생각에 스스로를 구속하는 자세를 지향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다음에 다가오는 물결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역동적인 마음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통용되는 경제의 신처럼 군림하던 논리와 체계는 끝났습니다. 경제의 신이 죽은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의 신이 몰락하는 구간에서는 각 국가들이 새로운 DNA를 발전시키면서 각자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됩니다. 즉 국가별로 강한 요소를 스스로 찾아 무기화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엔화를 이용한 경제 부양과 미국과의 협력 강화, 경제적 탈아시아를 통한 국제화 시도, 신흥국은 원자재 수출 금지, 미국은 달러의 패권을 지속시키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달러와 정치적 위력의 강화, 중국은 공산권적 마인드로 연대국과의 통치력 강화, 유럽은 각 국가별 생존 전략 피력과 분열 속에서의 정중동 등입니다. 우리는 매 10년의 시기마다 새로운 노멀을 접하고 있으며 시기가 한참 소요된 이후에나 4에서 5년이 지난 이후에나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곤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현상들의 이면의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 가능한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경제관 금융관을 갖추어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의연히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많은 사건들을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관점을 지닌다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좀 벗어나 평안함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는 호기심도 품지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대처력을 믿고 자신의 지각과 각성을 신뢰하면 이성으로 감정의 소용돌이를 충분히 통제할 것입니다. 이른바 경제순환의 시대, 정보의 홍수미디어의 확장 시대 속에서 많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 겪는 경제사건에 놀라고 때로는 과장적 정보와 극단적 붕괴론에 두렵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구체적인 노하우, 현실적인 방편,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 확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노력이 이성으로 감정을 충분히 컨트롤하고 평안함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현명하고 차분한 그리고 자신의 이성을 믿고 삶을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는 삶을 사시길 기원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달러 패권을 둘러싼 국제 정치. 미국의 적은 미국 내부에 달러 패권의 시대의 신흥국이 채권 발행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이는 결국 신흥국의 외교적 정치적 입지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역설적으로 달러 패권은 미국의 외교적 정치적 입지까지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외교나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정책이 항상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주장을 강화시킬 달러 무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달러 패권의 세상에서 미국이 향후 어떠한 상황에 놓여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발권력에 기인한 유동성 힘과 외국에 발행하는 채권을 바탕으로 재정지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결국 가계로 유입되고 가계의 흑자 재정을 유발합니다. 가계는 충분한 재정을 통해 내수와 해외에서 소비를 합니다. 미국 가계의 해외 소비는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경상 거래 과정을 통해 외국의 달러가 공급됩니다. 이후 연방정부의 부채 발행으로 달러가 재유입됨으로써 달러의 적정한 균형점을 미국의 채권 발행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미국인들은 발권력과 채권 발행의 힘으로 공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세밀히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가계와 빚을 공유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재정계획을 세우는 입장이고 가계는 소비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미국은 연방정부의 과다한 달러 빚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역설적인 부채의 경제학 구조에서는 가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가 정부의 정책 사이클에 맞추어 저축과 소비를 반향적으로 늘리는 과정이 통상적인 미국 경제의 구조입니다. 만일 자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가계의 두려움이 증폭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이러한 소비 경제의 구조는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적은 미국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즉 자국에 형성되어 있는 신뢰감의 붕괴가 미국 경제에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 패권의 변화 가능성. 미국이 재정 지출을 늘려도 가계 소비가 늘지 않고 경제 약화로 연방 정부가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지면 미국 정부는 세금을 대폭 올려 가계 재정에 부담을 지울 것입니다. 단순히 미국 경제의 위기가 외국에서 채권 발행이 힘들어질 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 감소, 자금 조달 악화, 세제 강화의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미국은 회피 불가능한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은 미국 내부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노선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미국인들이 인식하는 정부 정책 노선에도 혼란이 많아지는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은 달러에 대한 철학도 극명하게 상반되어 점진적으로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모든 정책의 실현 끝에 달러 패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민주당은 달러 패권을 수단으로 경제적 철학을 완성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쉽게 말해 공화당은 많은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때 달러 패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미 확보된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그들이 목적하는 정치적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민주당이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달러 패권의 힘을 기반으로 그들의 외교적 안보적 정책을 확장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민주당은 이미 형성된 경제의 강한 주권력을 기반으로 다른 정책 문제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렇게 미국 의회의 달러 패권에 대한 인식과 패권을 이용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양당의 철학의 상이함이 미국에는 점차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재정 건전화의 지형과 달러 패권력을 이용하는 의회의 다른 가치관들이 결국은 자국 내에서부터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